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독서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전직 뉴요크 기자였던 패트릭 브릭리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뉴요크 기자로 있다가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자기의 형이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그 형을 이제 추모하고 애도하기 위해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으로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한두 분 정도는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살면서 누군가를 떠나보내게 되잖아요. 그죠? 뭐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뭐 가까운 배우자를 떠나보내기도 하고 또 가까운 아주 친한 친구를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애도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분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메트로폴리탄에 있으면서 이제 그 형을 추모하는데 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형을 추모하게 되냐면 이분의 어머니가 연극 배우셨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 가족 4명이 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자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그를 추억하는 방법은 그와 같이 보냈던 시간과 공간에서 그를 추억하고 그를 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추모 방법이 아닌가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책머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의 재능은 재능 자체가 아니라 즐거움에서 비롯한 부지런함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비록 뛰어난 실력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가 존경하는 음악의 양대 산맥인 바흐와 듀크 웰링턴의 음악을 다소 불안정할지언정 수줍어하지 않고 연주했다. 그리고 연주하는 내내 음악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예술가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나의 생각은 분명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어머니의 영향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메트로폴리탄에서 어머니가 이제 피에타를 보는 장면을 이분이 뭐라고 이제 서술을 하셨냐면 특징 없는 금색 배경 앞으로 매우 아름답지만 당돌하리만치 죽은 게 확실한 젊은이를 거의 어머니가 온몸으로 바치고 있는 장면이다. 마치 아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를 그린 이 그림은 통곡 혹은 피에타라고 부르는 장르에 속한다. 어머니는 늘 잘 울었다. 결혼식에서나 영화관에서나 눈물을 흘리곤 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심장이 부서지는 동시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그림이 어머니 안에 사랑을 일깨워 위안과 고통 둘 다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경배를 할 때 아름다움을 이해한다. 통곡을 할 때 삶의 고통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에 담긴 지혜의 의미를 깨닫는다. 위대한 그림은 거대한 바위처럼 보일 때가 있다.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냉혹하고 직접적이며 가슴을 저미는 바위 같은 현실 말이다. 어떤 예술 작품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는 뭘 하면 나를 투영하게 되죠. 그리고 그 투영하면서 일어났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추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내 안에 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머니는 피에타를 보면서 자신의 아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이분이 뭐 여러 이제 미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더 많이 탐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테고
그럴수록 내가 본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은 서로 섞이기를 거부하는 세밀한 부분들로 가득한 것이리라. 미술은 미술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섞이기를 굉장히 거부하지만 결국에는 예술은 뭘 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감성을 불러일으키고 그걸로 인하여 다음을 또 더 아름답게 또는 더 슬프게 장식하는 것이 예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보통 미술관이나 뭐 박물관에 가면 경비원으로 계신 분들 또는 안내원으로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자격증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때때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안내를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분이 같이 근무한 네 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넷 중 일부러 미술관 경비원이 된 괴짜는 나뿐이다. 사이먼은 교사가 되고 싶었다고 한다. 블레이크는 지질학을 전공했다. 루시는 시 전공으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우리 네 사람의 삶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지금 바로 이 모습, 이것이 삶이라는 사실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의 형이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똑똑했던 그 형이 그렇게 암으로 세상을 떠날 줄을 몰랐던 것처럼요. 이분은 이제 형이 과학자셨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자신의 세포에 그렇게 암 덩어리가 그렇게 커가고 있는 걸 몰랐다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이야기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말미에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창문을 열고 별 생각 없이 그 옆을 걸어간다. 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가운데 부분이 혼란스러운 일상생활을 제대로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디테일로 가득하고 모순적이고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은 숨막히게 아름다운 일상. 아무리 중차대한 순간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기저에 깔린 신비로움이 숭고하다 할지라도 복잡한 세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간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삶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망연자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세상은 또 그렇게 굴러가고 우리는 또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떠나보낸 일을 가끔씩 때때로 어떤 공간이나 어떤 시간에서 마주칠 때가 있죠.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게도 되고요. 그를 추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추모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나름의 방식이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가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 경비원으로 근무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그분과 보낸 시간의 기억이 있다면 가서 한번 추모를 해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깔삼이의 독서여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